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20대 때 내가 하길 잘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아직 20대를 다 산 게 아니고 뭐라 말하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 20대 초반에 이런 것을 하길 잘했다 싶은 것들이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을 자퇴하고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갑자기 마케팅에 꽂혀서 각종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떻게 졸업을 잘 해서 또 이제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지나갔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룬 드로우 마이 라이프 영상에도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렸고, 그에 대한 내용을 20대 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동력을 찾으시고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타인의 평가,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제 성향과 맞거나 제 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눈을 계속 가려왔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대1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철학책도 읽고 실존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엇이든 도전해봐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쪽팔리는 것도 없어지고 두려운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성공이라고 칭송받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내가 나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도전의 나이는 없지만 비교적 체력과 시간과 쏘는 열정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올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게 갑자기 훅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내가 직업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지, 나의 삶에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저 혼자 있는 시간을 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 편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멍을 때린다든지, 혼자 여행을 온다든지,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것, 잘 맞지 않는 것,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컨텐츠 마케팅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되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보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지표가 너무 숫자적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모든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편도 아니었던 거죠. 저는 대도시의 멋진 커리어 우먼, 이런 넷플릭스와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요. 막연히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낳고 지방에서 자랐고 공부했고 서울의 대학에 잠깐 다닌 이후로 다시 지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인턴십을 할 당시에 도어 투 도어로 편도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출퇴근을 쓰는 거죠. 인천이나 경기에서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긴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완전 가깝다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거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커리어 우먼이고 뭐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서울살이에 실패했었는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내가 도시를 되게 동경하지만 도시에 살만한 인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예상치도 못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직도 해보고 나니까 되게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행정정의과 외에 사실 교사는 어쨌든 수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수업으로 만들고 그게 장기간을 봤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난 수치적인 거 좋아하고 나 완전 커리어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뭔가를 해보셔야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거 말고도 엄청 실패도 많이 했죠. 뭐 떨어진 공모전이야 진짜 셀 수도 없고요. 진짜 간절히 원했던 일인데 불발돼서 좀 슬펐다. 이런 거는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근데 많이 실패해보니까 굳은 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실패를 하나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되게 쪽팔렸거든요. 이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마치 이 실패가 나의 전체의 실패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별로 쪽팔리지도 않고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진 않는구나, 이런 좀 초연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실패해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도전해서 안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 마음가짐, 태도를 20대 초반에 배우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했던 걸 어쨌든 비슷한 모양으로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운도 기회도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데 결코 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어플을 지금 거의 500일 넘게 해오고 있고요. 같이 루틴을 하는 분들과 함께 루틴 모임 같은 거를 만들고 루틴을 실행한 것도 거의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대문자 P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쪼개서 계획하고 제이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루틴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정도 넷플릭스 보면서 인풋을 할 수 있겠죠? 영어 자막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거 1번. 2번, 영어 표현에 관한 거 하루에 10개씩만 외우자. 10개씩만 외워도 일주일이면 70개고요. 한 달이면 300개입니다. 하루에 10개씩만 외우자. 마지막으로 하루에 토플 질문 딱 하나만 풀어보자. 이렇게 저는 모든 계획을 다 쪼개어서 분산을 해뒀어요. 이렇게 하면 굳이 내가 나 오늘부터 갓생이야,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다짐 없이도 그냥 그게 제 삶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루틴을 만들면 최저 임계선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매일 듀오링고하고 영어 팟캐스트 듣고 이게 저한테 그냥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도 이거 3개는 그냥 관성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제가 슬럼프가 왔다는 건 뭐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고 딴짓을 갑자기 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요 정도의 슬럼프지, 막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놔버리고, 그건 이제 제가 해온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의식을 가지고 노력, 의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습관이 왜 또 필요하냐? 저는 너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큰 거시적인 결과들 있잖아요. 상을 받는다든지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1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매일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매일 있진 않잖아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서 내가 잘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어떻게 작은 성취감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당장 뭐 델프 쎄양을 따고 뭐 배두를 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간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성취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외국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독서 20분 하기도 좋고요.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 가기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약속, 그 약속을 만드시고 지키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20대 초반에 제발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어는 잘하기 위해서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 같아요. 취준을 앞두고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이게 취업을 위한 결국 다시 우리가 고3 때 수능을 위해 영어를 공부했던 것처럼 토익이든 오픽이든 취업을 위한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외국어를 내가 느끼고 즐기고 외국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외국어가 나한테 어깨를 짓누르는 짐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 한다면 영어 공부를 일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영어의 수혜를 좀 많이 본 케이스였어요. 아무래도 기회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는 거라든지 면접을 볼 때 영어가 무섭지 않다든지 외국계 같은 거 job description 이런 거 보면 되게 일단 영어니까 지원하기 싫고 읽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의 장벽 같은 게 많이 무너지고 전 영어를 한 덕분에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났고 기회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이 우리 삶의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어 공부하는 법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대 초반에 하길 잘한 것 4가지를 추천드렸어요. 하길 잘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일단 했으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나서 괜히 했다 후회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돌아왔네? 너무 시간 낭비했네 싶은 것이 제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둘러오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저에 대한 힌트를 좀 주울 수도 있었고요. 그 시간 자체를 다르게 썼다면 더 좋게 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주 후회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것들은 늘 후회를 남기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24살에 프랑스어를 시작을 안 했다면 저는 아직도 후회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어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런 거 뭐 하려고 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프랑스어 어렵다던데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했고 어쨌든 프랑스어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24살에 시작을 해서 엄청 몰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한 2-3년 하면 그래도 배두 수준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다 부어야 되는 거고 그걸 했을 때 뭔가 명확한 베네핏이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프랑스 회사에 취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합리적이잖아요. 그 이유를 들고 보면. 근데 그게 그냥 제 안에 계속 후회가 됐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저는 그때 난 그냥 좋으니까 할래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아주 높은 급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양도 땄고 그 예전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보다는 훨씬 프랑스를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든 해보는 20대 초반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대를 돌아봤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후련하게 해봤고 어느 정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나에게 아주 나쁜 것만을 가져다 주진 않았다. 나 이만하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무엇이든 시작하는 한 해, 새 학기, 새 학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